여러분 투자를 좀 해봤다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종목 살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묻어둘걸. 괜히 팔았네 후회돼.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요새처럼 시장이 출렁거릴 때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금리라고 대답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복리에서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리의 마법 다들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극찬했고 워렌 버핏은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단순히 높은 금리만 쫓는다고 복리의 진정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나의 그릇이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금리가 높아야 이자가 많이 붙고 그래야 자산이 빨리 불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금리만 가지고는 복리의 위력을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 바로 복리인데 이 원리가 제대로 발동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 햇빛과 물을 받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즉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자랄 시간이 없다면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익률, 즉 금리가 높으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진정한 힘은 단기적인 수익률 싸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연 5% 복리 상품에 10년 투자하는 것과 연 10% 복리 상품에 3년 투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자산을 만들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10%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5%의 복리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복리 수익률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 70이라는 공식이에요. 만약 연 12% 복리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72를 12로 나누면 6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멘탈과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했어도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국 자산시장의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뉴스나 SNS에 나오는 단기적인 지수 변동에 일희일비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조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복리의 진정한 마법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복리는 마치 거대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눈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굴리면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크기의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눈덩이를 조금 굴리다가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즉 복리의 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를 할 때 복리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S&P 500 ETF와 같은 핵심 지수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죠? 시장은 늘 변동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금리보다 훨씬 중요한 꾸준함과 멘탈 관리입니다. 위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것, 이게 복리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쌓아주는 안전마진이 우리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처음에는 몇십만원 손실해도 머리가 띵하고 잠이 안 오던 우리가 어느 순간 몇천만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국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한 갑바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리라는 위대한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예시 스크립트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복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 그릇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금리가 아니라 시간과 그 시간을 버텨내는 꾸준함 그리고 멘탈입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겪는 문제들을 통해 성장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아, 내 그릇이 아직 작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릇을 키워나가야 해요. 복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높은 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복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꾸준히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 금리 중요성 분석의 핵심이자 복리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시간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투자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스노우픽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여정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꾸준히 지겹고 힘들어도 묵묵히 나아가는 것.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적인 복리 투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복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단단한 그릇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리스펙합니다.